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12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 금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3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약 2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의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이 이번 주에 늘어나는 숫자를 보니까 확실히 이번 회차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990원으로 저렴한 금액이라서 그런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가입했다가 잠깐 한 회차 하고 해지했다가 또 제 최종 픽 몇 등 적중했다고 홍보할 때 또 잠깐 가입하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가입해 놓으시고 꾸준하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다 보면 적중하시는 날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골 때리는 TV 채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해오니까 오늘 최종픽 영상도 잘 봐주시고 최종픽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픽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저는 무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이래서 승 나올 것 같고 저래서 패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승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패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핑계를 댈 수 핑계를 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제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에스턴 대 크리스탈. 자, 우선 이 경기는 에스턴이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에스턴이 홈에서만큼은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좀 크게 봤고 기본적으로 에스턴의 경우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득점력적인 부분, 골 전환율, 패스 정확도 부분에서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이번 경기에 자하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는 복귀를 해도 아무래도 좀 뛸 때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100% 컨디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무승부만 주구장창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승패로 이제는 좀 갈릴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나란히 골맛을 본 부엔디아 선수와 와킨스 선수가 있는 에스턴의 승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인 부분으로도 22년도 1회차부터 23년도 12회차까지 이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으로 6회째 정배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점을 볼 때 패턴적으로도 정배가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에스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볼 수가 있듯이 브라이턴의 승으로 7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웨스트햄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몰릴 만한 경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브라이턴의 경기력이 뭐 굉장히 좋고 특히나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측면에서의 활약이 대단하죠. 솔직히 쪽발이는 제가 잘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탐날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브라이턴이 유일하게 웨스트햄에 비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근소하게 밀리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에스투피난 선수가 풀럼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볼 때 수비적인 측면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웨스트햄 역시 쿠팔과 커트주마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지만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아구에르드 선수의 자책골 외에는 준수한 수비 능력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브라이턴은 에스토피난 외에도 주전 미드필더인 솔리마치 선수 그리고 랄라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득점력이 크게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공격 자원인 스카마카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하면서 잠깐이나마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공격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라는 게 좋은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주중 맨유 원정을 다녀온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승부 정도는 웨스트햄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리즈. 자, 우선 첼시는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 2대0 패배 이후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리즈의 경우는 주중에 풀럼 원정을 가서 2대0 패배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한 첼시의 홈 경기라는 이점, 리즈는 원정에서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첼시의 경우 주전 수비 자원인 티아고 실바 선수와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칠웰, 쿨리발리, 바디아실레, 리스 제임스 선수의 포백 라인도 충분히 리즈의 공격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즈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스트로이직, 리암 쿠퍼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과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서 리즈의 공격력이 최근 개판이다라는 점, 벤포드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텐데 지금 뭐 벤포드 선수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첼시의 경우는 최근에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첼시의 상대 팀들이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첼시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즈의 경우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뒷공간에 공간이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무드리크, 스털링 같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승리를 하면서 포터 감독이 포터 끌고 붕어빵 장사하는 날을 좀 더 뒤로 연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자, 우선 울버햄튼의 경우는 주중에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기록을 했고 토트넘의 경우는 주중에 셰필드와 컵 경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울버햄튼의 경우는 상대팀이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패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끼들은 도대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경기력이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토트넘의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뒤통수에 굳은 살까지 생겼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최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나오니까 또 주구장창 똥 크로스만 계속 올리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진짜 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너무나도 컨디션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살리송 선수는 슈팅을 무슨 상대편 코너킥 플래그에 하질 않나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또한 콘테 감독이 울버햄튼전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3월 9일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2차전부터 지휘봉을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FA컵 조졌고 리그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하니까 챔스에 집중해 보겠다라는 느낌 같은데 어쨌든 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도 콘테 감독이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셰필드와의 경기를 본 상태로 도저히 토트넘의 승리에는 손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울버햄튼의 승까지 보기에는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울버햄튼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고 이번 시즌 득점력 난조가 좀 풀리나 싶더니 영입된 자원들이 골이 터지지가 않고 있어서 다시 또 울버햄튼은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 자, 우선 사우스햄튼은 주중에 4부 리그인 그림스비 타운을 상대로 홈에서 1대2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우스햄튼은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체아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워드 프라우스 선수밖에 없는데 워드 프라우스 선수에만 너무나도 의지를 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으로 보여지죠. 여기에 주축 수비 자원인 살리수 선수도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상대팀인 레스터시티 역시 2부 리그인 블랙번에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사우스햄튼이나 레스터나 둘 다 도찐개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4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팀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레스터시티의 경우는 최근 맨유와 아스널을 상대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레스터시티의 장점인 역습 장면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과 골 전환율을 볼 때 사우스햄튼의 2배 이상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기록에서 사우스햄튼의 뒤지는 부분은 레스터시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유리 틸레만스 선수와 메디슨 선수의 결장은 아쉽지만 최근 레스터가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승리할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엘체.
일단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마요르카 팀에서 썩을 인재가 아닌데 아깝기도 하고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실점은 반으로 줄어들고 득점은 올라가는 마요르카라는 점과 상대팀이 엘체, 라리가 꼴찌 팀으로 원정에서는 3무 8패로 1승도 없는 팀이죠. 11경기에서 7골 28실점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원정 쓰레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홈팀 마요르카는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상대팀 엘체는 주전 수비수인 엔조로코,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페레밀라 선수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요르카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에서 대갈박장인 무리키 선수가 발로도 골을 기록을 하면서 맞방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골 감각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엘체가 페널티킥 허용하는 상황이 많고 퇴장이 이번 시즌 11번이나 나올 정도로 더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퇴장으로 인한 변수도 엘체에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요르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에버튼. 자, 일단 노팅엄이 홈에서만큼은 엄청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웨스트햄 원정 가서 4대 0으로 개털리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기복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이죠. 여기에 에버튼 역시 주중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개털렸습니다. 똑같이 4대 0으로 개털린 팀들끼리의 대결인데 그나마 지난주에 4대 0으로 개털린 노팅엄이 주중인 목요일에 개털린 에버튼보다는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홈에서 원정보다 5배의 득점력과 반 이상 줄어드는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 원정에서는 득점은 반으로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에버튼이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는 노팅엄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시즌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볼 때 기록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팅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라요 대 빌바오. 자, 라요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요의 라울데 토마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공격이 안 풀리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상 컨디션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주전 수비 자원인 카테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들을 볼 때도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나 긴 패스 성공률, 크로스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빌바오에 비해 떨어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어이고 빌바오가 현재 주중 컵 경기까지 3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1대0 패배, 지로나의 2대3 패배를 기록했지만 두 골이 자책골이었다라는 점, 오사수나와의 컵 경기에서는 주축 공격 자원인 라울 가르시아 선수와 니코 윌리엄스 선수를 후반전에 교체 투입시키면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체력 안배를 하고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빌바오의 역습이 이번 경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라요가 홈에서만큼은 그나마 원정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요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3연승의 상대 팀들이 알메리아, 바야돌리, 엘체였다라는 점에서 3연승을 할 수밖에 없는 3연승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최근 베티스의 경기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약체 팀들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체에도 2골, 바이돌리에게도 1골, 알메리아에게도 2골, 아실셀타를 상대로 4골을 실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레알 마드리드라면 무난하게 개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 바르셀로나와 구강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베티스의 경우 카날레스 선수와 페키르 선수, 주전 미들 자원들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리드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말 필요 없이 베티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2월 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